자, 8억 주고 산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비과세가 아니래요. 대략 양도 차익이 2억 정도 나는데 이 정도면 세금이 한 4천에서 5천으로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걸 이제 비과세를 받아서 한 푼도 안 내려고 했는데 세금을 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날벼락인데 어떤 경우라서 이 정부 말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믿으신 분이 좀 잘못 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좀 볼게요. 물론 이분 입장에서 속상할 건데, 자, 한국경제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고 이광식 기자님이 11월 9일날 작성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증금 5% 미만으로 올리고 양도세 아끼세요. 상생임대주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김모 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 지역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8억에 매입을 하고 다음 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로부터 2년 후 21년 10월 달에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5%도 안 올렸다는 거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올해 1월 집을 10억 원에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임대료를 안 올렸고 2년 이상 임대를 했으니까 상생임대주택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간이 아닙니다 해서 무려 5천만 원에 가까운 양도세 4,900만 원을 부과한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지금 이제 실수 사례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19년 9월 달에 송파구에서 A 아파트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요게 1번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21년 10월 달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이걸 2번이라고 하고요. 하나도 안 올렸어. 하나도 안 올린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보증금을 하나도 안 올렸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23년 10월 달에 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사자는 나 상생임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항상 우리가 슬픈 예감은 어떻게 되죠? 슬픈 예감은 항상 맞죠.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이게 아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완화인데 지금 뭐 한국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언론사들도 다 이 내용만 있거든요. 임대료를 적게 올린다. 뭐 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올린다. 그러면 다 양도세 비과세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상생 임대가 되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직전 임대차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아닌데 일단 볼게요.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좀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인도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니까 좋은 거고 임차인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좀 거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참고로 요때 나오는 5%하고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에 나오는 5%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뭐 처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세대로 하려고 했는데 또 집주인 입장에서 상생임대주택 해가지고 5%에서 두 번 연속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별개예요, 별개. 기사에도 나오죠. 다만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건이 어떤 건지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과가 되죠.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부동산하고 연관되는데 국내 주식에는 양도세가 안 붙잖아요. 대주주라든가 비상장 주식 외에는. 근데 그걸 하려는 게 지금 뭐예요? 금투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짝 꼬리를 내리죠. 과거에 양도세를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라고 했던 당 파티에서 참 그런 거 보면 쪽수를 당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씁쓸합니다.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 인원 및 총 결정세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친 양도세는 집값 상승 등 요인으로 2018년 24조 6천, 2019년 23조, 2020년 33조, 21년 46조. 와, 이때 이제 피크를 세우는 거죠. 그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만 2022년엔 부동산 가격 조정 등 여파로 양도세 총 결정세액이 46조에서 이제 31조로 줄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도 89만 3천에서 21년 120만 9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22년도에는 다시 75만 4천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를 못하겠죠. 뭐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도세 부과금액이 커지고 대상 인원도 많아지면서 절세 방법을 고민한 납세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그게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거론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10억 이하에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2년 거주 요건을 상생임대주택에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퀘스천이 나옵니다. 내가 취득할 때 비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상생임대주택 안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취득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생임대주택 비과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1주택자라고 가정할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왜? 12억 이하 비과세, 즉 양도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만 해서 비과세 받으면 세금 자체가 발생 안 하니까 상생임대주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붙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꼭 거주를 하셔야 돼요. 10년 거주.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을 내가 활용하면 80%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 보유하면 40%까지 가능해요. 그럼 내가 상생임대주택을 안 했다. 그리고 보유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2억 초과인 경우에 10년 보유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 하더라도 12억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가급적 상생임대주택을 맞추시면 좋고, 또 하나 오해가 뭐냐면 상생임대주택이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이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다 맞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중에 하나가 비과세가 되겠죠. 다 팔고 그 하나 파는 거가 세금을 줄이려면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때 상생임대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비과세도 안 되는데 막 3주택에서 첫 번째 파는 막 주택이 막 비과세를 막 일부러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상생임대주택 말씀 들어볼게요.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빼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년 거주 요건만 빼준다는 거고, 아까 여기는 안 써 있는데 12억 초과 표 2 장특공 80%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2년 거주 요건을 빼줘요. 자, 요건은 좀 까다로운데 잘 보세요.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이 5%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대비 5%야?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야.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그러면 이 직전 임대차라는 거 뭐냐면은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맺는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맺는 임대차를 직전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당사자는 19년 9월 달에 A를 취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얘가 직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직전이 돼.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잖아. 0이잖아, 0. 그러니까 얘는 상생이 가능해. 그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상생이 된다면 2년 채워서 팔면은 비과세가 될 건데 안 됐어.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직전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5% 이내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생을 만들고 상생이 끝나고 나서 팔면 되긴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1년 12월 20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부터다? 21년 12월 20부터. 요때 대책이 나왔거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그때는 혜택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4년 12월 31일이 2년 더 연장돼서 26년 12월 30일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별 부담 없이 문제 없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각각 1년 6개월 그리고 2년 이상이 된다는 조건도 있어요. 즉 아까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상생 임대차는 최소 2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2년 계약했으니까 이거 오케이 됐단 말이야.
상생 이것도 2년 했으니까 오케이가 됐어. 근데 딱 하나 놓쳤죠? 21년 12월 20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고 26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연장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날짜 언제예요? 21년 10월이죠. 이 레인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말 믿어서 날벼락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본인이 못 챙긴 거지. 미안해요. 제가 대문자 T예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해요. 모든 하나라도 깨끗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 매각을 하고 매각한 날로부터 2개월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채우지 않고 집을 비운다면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요 상생 임대차 계약에서 중간에 임차인이 전출을 해버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억울하죠. 내가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갔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때 관련 해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모 씨는 2018년 2월 조정지역인 용산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2020년 12월 보증금 4억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 씨는 22년 12월 보증금을 5%만 올린 4억 2천으로 상생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 2020년 12월은 직전 임대차가 되는 것이고 왜? 18년 2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새끼고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 새낀 임대차 물건은 내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가 있으니까 직전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2018년 2월이 취득일, 그리고 그 이후에 맺은 2020년 12월이 직전, 그리고 여기에서 5% 올린 22년 12월이 상생, 그리고 24년 12월에 딱 하면 되는데 중간에 나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을 잘 들으세요. 요 22년 12월에 했던 종전 임대차하고 맞추거나 낮추면 돼. 직전에 맞추는 게 아니고 22년 12월에 4억 2천으로 했잖아요. 요 4억 2천하고 같게 하거나 낮추면 합산시켜주겠다는 거야. 합리적이죠, 되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씨는 상생 특례 요건 중 임대기간 2년을 채울 수 없었는데 그래서 양도세 4,600을 납부해야 되는데 정부 발표를 믿고 보증금 수입을 과감하게 포기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억울한 감정을 드렸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못 채우면 새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같거나 낮게 해야 된다. 근데 이 같거나 낮게 하는 기준이 종전 임대차 22년 12월 그래서 4억 2천보다 같거나 낮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은 왜 어렵냐면 계약이라는 게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아직 이게 막 본격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26년 12월 30일까지 이제 연장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25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내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지. 25년 6월이 있다. 그리고 26년 12월 31일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금 딱 7개월 남았어. 7개월 남았는데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직전 임대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가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전 임대차를 만들고 다시 여기서 1년 6개월이니까 26년 12월 30일까지 요 안에 상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년으로 해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1년 6개월하고 2년 하면 3년 6개월은 좀 짧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6개월 하시고 상생을 2년 6개월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딱 토탈 4년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끝난 이후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 혜택 2년 거주업종 표의 장특공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새끼고 매수했다. 이거는 직전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야. 맞잖아요. 내가 취득하고 나서 맺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25년 1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게 직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2년 해버리면은
상생이 27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2년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1년 6개월 하시고 상생을 그에 맞춰서 좀 더 길게 해주시면은 임차인분하고도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조정대상 지역 중에 있는 물건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토호제만 빼고. 그럼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잠실동은 안 되죠. 가락동 가능하죠. 신천동 가능하죠. 송파에서는. 그 외 다른 것도 가능하고. 청담, 대치, 삼성동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반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포가 여기 오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거기는 왜 토호제가 아닐까?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찍어드렸죠. 갖고 계신 자금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쿨하게 반포 뭐 가락동 신천동 안 가고요. 그냥 좀 더 옆으로 가서 강동으로 가겠습니다. 강동 가서 그냥 고덕 뭐 그라시움 아르테온 가겠습니다. 비조정이니까 상생 필요 없죠? 필요하죠. 10억 넘잖아. 10억 넘으니까 표 이장특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4%짜리 상생 만들어 두세요. 거주하시면 더 좋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게. 그렇죠? 한 20, 그렇게도 한 20억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혜택도 많이 받고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좀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물건 하시길 바라고, 잘 세팅돼서 나중에 혜택 보시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고, 그걸로 좀 뭔가 좀 아쉽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배지 보이시죠? 멤버십 가입도 좀 하시고, 저희 연회원 이제 연말 연초에 모집하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